휴일날 일어난 자그마한 사나이들의 자존심 경쟁에 대한 회상이요. 프로이트의 안티들은 프로이트를 생마로 칭한다. 애가 손가락을 빠는 것도 성욕, 똥을 참는 것도 성욕, 6살짜리가 이성인 부모와 근친상간의 욕망을 품는다 하고 처먹는 것도 성욕이라고 한다. 이 새끼가 유럽 사람이나 성욕이라도 찾는 것이지 한국 사람이었으면 손가락을 빨고 처먹고 똥 싸는 것까지 아파트에 대한 욕망이나 서울대 입학에 대한 욕망이라고 조사이비 교재에다 거하게 팔아먹었을 것이었다. 아, 그래도 하나는 맞는 것 같다. 남자와 막대기. 막대기에 대해 남자가 가지는 집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맞다. 당장 어린이들부터 장난감 칼이라는 이름으로 막대기를 얼마나 좋아하며 조금 더 큰 애들은 죽도장에서 죽도, 목검에 환장을 하며 악기도 유독 커다랗고 기다란 기타를 매우 좋아한다. 이런 욕망은 막대기라는 명확한 물체에서 벗어나 곧고 긴 것이라는 추상적 개념까지 나아가 사람을 환장하게 한다. 이렇게 내가 쓸데없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 남종네들이 모인 군대라는 곳에서 막대기 싸움이 불러온 대사건 때문이었다. 때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한 후 시간이 지나 내가 상병이 되었을 때였다. 주말 생활과는 더없이 늘어진 분위기였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상영되고 있었고 생활관에 IPTV가 도입될 때 노년층 주축으로 무슨 단체에서 바보 상자를 놔두면 애들이 애국심이 없어지고 뭐 아무튼 뭐가 나빠지고 하면서 시위를 벌였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다.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웃긴 이야기였지만 TV 하나의 사람이 바보가 되지는 않는다. 단 군대와 같은 사람을 시간 빌기치로 만드는 공간에서 이렇게 시간을 써보세요 하는 설명서가 주어졌을 때 이 둘이 불러오는 시너지 효과는 한 번 정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사건이 터진 이후 생각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아무튼 각설하고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상영되고 있었는데 근육질 남성 아이돌이 송판 몇 장을 깨나 그것으로 대결을 하고 있었다. 정말이지 별것도 아닌 미니게임이었지만 첫 번째로 시간이 남아돈다는 점, 둘째로 이것이 사나이다움이 지상 최고의 가치인 군대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걸 말릴 지능이 있는 새끼가 아무도 없다는 점. 그나마 이걸 말릴 정신머리가 있는 황 병장님은 항상 의무실에서 혼자 욕설을 내뱉으며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었다. 군 의관이 자기 학교 선배라고 맨날 자기를 의무실에 오대기 요원이라고 두고 놀러 나간다고 한다. 뭐 아무튼 이 총체적 난국을 불러오고야 말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미친, 진짜 격파대회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니 어느새 생활관 안은 20명의 인원으로 꽉 들어차 버렸다. 대체 송판도 없는데 어떻게 격파를 한다고 설치는 것일까 해서 보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다. 종이를 송판 대용으로 하고 종이는 약하니 주먹 대신 엄지로 뚫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뒤편을 보니 이것도 그럴듯하다고 엄지를 휘두르는 연습을 하는 놈이 있지를 않나. 저쪽을 보니 아예 도박판까지 벌어졌었다. 판도는 빅판이 쓰였던 모양이다. 내기는 꽤 흥미진진했다.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 격파소는 2장, 3장을 거쳐 21장으로 늘어난 상황이었고 달력 21장을 넘기는 것도 못 참고 머리나 쥐어뜯는 놈들이 여기서는 21장을 뚫는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참 볼만한 구경거리였다. 그러나 삶의 진리란 무엇이냐? 오피스텔에서 벌어지는 불법 성매매나 불법 일수꾼이나 불법 도박장이나 모두 사람이 꼬이면 꼬리가 밝혀 언제 잡힌다는 점. 이 병영 소림사의 엄지손가락 말썽꾼들도 마찬가지였다. 꽝! 문이 열리고 우리 중전의 최고 선임 왕고가 등장하였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지고 청정만 흘렸다. 니들 뭐하냐? 조용한, 어쩌면 주말에 뭐하고 노니 정도의 안부 인사와도 같은 심드렁한 목소리였지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 똑같이 갸르릉 되어도
짬타이거랑 호랑이가 똑같이 귀엽다는 놈은 없을 것. 21장 격파에 도전을 하던 뺀질을 내던 일병놈이 떠듬떠듬 상황을 설명하였고, 그걸 다 들은 왕고의 표정은 뭐라 종잡을 수가 없었다. 1시간과도 같은, 그러나 사실 순간일 뿐인 침묵이 흐르고 왕고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니, 이 새끼들이 야, 쓰게 기려! 공알만한 손가락으로 종이나 뚜르면서 사나이를 지칭하다니, 그런 기혈집바스러운 흘러 빠진 사고방식을 내가 고쳐주겠다! 확진! 라면서 갑자기 뺀질이 일병을 확 뒤집어가지고 쓰러뜨리더니 순식간에 거대한 엄지손가락으로 종이를 뚫는 것이 아닌가. 아니야, 그것은 엄지지만 손가락이 아닌 하나의 기둥이었으며, 왕고는 그 순간 왕고가 아닌 왕고추가 본명이었다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실이지만 내 머릿속을 관통하였으며, 앞에서는 뚫리는 것은 종이가 아닌 한 청년으로서의 삶의 총지부였으나 역설적이게도 하나의 해병의 탄생을 알리는 신생아의 기억찬 울음소리였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경의를 느꼈으며, 내가 보던 맥심을 아무리 크게 말해도 그 엄지의 굵기를 표현할 수 없으리라. 어느새 뺀질의 일병은 하나의 늠름한 오도 해병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사실은 나 또한 해병이 될 차례가 다가왔음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발 저를 그 일병 다음으로 격파해달라고 몸을 뒤집고 눈동자를 뒤집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해가 오! 그렇게 생활관 내 20명은 왕고추 해병님의 인도 아래에 기혈당계로 사는 의미 없는 비루한 목숨줄을 벗어던지고 오도tat의 해병으로 태어났으니, 새 쌍둥이를 임신한 우리 산부들은 매주 동성애 일부 다부제 합법화를 위한 마라톤 시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위신 잡는 용사 해병, 우리는 해병대. 젊은 피가 끓는 정열 어느 누가 막으랴. 라이 쳐 라이 쳐. 사랑에는 약한 해병, 바다의 사나이. 꿈속에서 보는 처녀, 나는 너를 좋아해.